민서의 5분 책방 오늘 빨강 연필 민서가 좋아하던 책이었죠. 이야기 간단한 줄거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빨강 연필은 이제 주인공이 빨강 연필을 주어서 그 마법의 빨강 연필은 글을 잘 써지는 그런 용도의 연필이어서 그 연필을 주고 되게 뭔가 서먹서먹했던 엄마와의 관계도 되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잘 사귈 수 있게 되지만 빨강 연필은 자신의 모르잖아요. 존재를.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거짓말로 거짓된 글을 써서 진심이 없었네요. 이제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글을 잘 쓰려면 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심을 담아 쓸 것인지. 근데 얘는 빨강 연필을 이제 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이 점점 늘어나요? 네 늘어나고 애들의 의심이 커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애들이 의심해서 그걸 들켜요? 들켜죠. 그러면 애들은 그 빨강 연필이 마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니요, 그건 그렇게 알게 되진 않아요. 주인공 몇 살 정도 됐어요? 4학년. 그 주인공이 이혼 가정의 남자아이죠? 네. 엄마랑 아빠랑 따로 살고 엄마랑 살고 있네요. 이 아이의 성격은 어땠어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친구가 많진 않았어요? 네. 소심하고 내성적이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서 글 쓰는 걸 좋아할 만도 한데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니고요. 원래 글을 좋아했는데 엄마가 막 이제 일기 같은 걸 보면 솔직하게 우리 엄마가 이혼하지 않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러갔었는데 왜 이런 걸 쓰냐 이렇게 비난받아서 글을 쓰기 싫어하는. 진정성 있는 글을 썼는데 그걸로 비난을 받았네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군요. 근데 엄마는 이제 그게 프라이버시니까 그쵸. 그런 얘기가 속상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빨강 연필을 어떻게 죽게 됐어요? 빨강을 불태워서. 뭘요? 빨강 연필 불태워서 불을 태웠는데 빨강 연필을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게 아니고 없어진 거예요. 빨강 연필을 줍게 된 게 이유가 죽게 된 거. 죽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주워서 쓰게 됐는지. 책상에 있었어요. 빨강 연필이요? 네. 원래 글을 쓴다는 게 되게 진심으로 써야 되잖아요. 진짜로 써야 되는데 빨강 연필은 뭔가 기술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연필인가 보죠. 네. 이렇게 막 화려한 문체를 하고 비유법을 많이 써서 남들이 보기에는 얼뜻 보면 좋은 글처럼 보이게 글을 막 써내려가게 하는 건가 봐요. 그죠? 네. 근데 이 작가는 빨강 연필을 결국은 없애버리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멋진 스킬을 알려주고 그 멋진 글을 쓰게 하는데 진실이 아니야.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그 글을 이 아이가 쓰게 되나요? 네.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저 기억이 올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요. 민호. 그럼 민호는 빨강 연필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버리게 됐죠? 그게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글쓰기 시간 때 이제 막 엄청 글 잘 쓰는 반 친구랑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떨렸지만 빨강 연필을 가지고 잘 갔는데 그 애가 갑자기 잘 부르더니 막 그때 방학식 날에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자기보다 더 하면 되니까. 근데 싫다고 하고 다음날 시험장에 도착을 했는데 빨강 연필 사라진 거예요. 걔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정체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 경쟁자는 알게 된 거죠? 네, 알게 버렸는데 이제 그거 이제 나 쓸 자신이 없다 이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빨강 연필 없이도 진실된 내용으로 썼는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의 그런 사이트 작가와의 만남이 된 거예요. 이제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그게 원래는 뽑는 건데 이제 취향 좋았다 이런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들어가게. 경쟁자 대신 얘가 뽑혔어요? 네. 그 경쟁자는 빨간 연필을 사용했나요?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뺏기만 했어요? 상은 받지 못했는데 그 동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 자기 글을 멋지게 보는 사람이 있었군요. 네.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하고 진짜 자기를 보이는 거에 대한 갈등이 인생에서 늘 있거든요. 네. 진짜 나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인가? 글도 마찬가지죠. 잘 쓰는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좀 울퉁불퉁한데 진짜 나처럼 보일까? 이게 되게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보여지는 나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하고 진짜 나하고 한 3가지의 나가 있다고 치면 민서는 지금 13살이다 보니까 아주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았잖아요. 네. 진짜 내가 뭔지도 모르겠고 보여주고 싶은 나는 어렴풋이 있을 만한 나이기도 한데 어떤 내가 제일 중요해요? 보여주고 싶은 나, 진짜 나 아니면 보여줬으면 하는 나.
이렇게 진짜 보여졌으면 나가 제일 중요하죠. 진짜 나가 어떤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기본적인 바탕이기도 하고 뭔가 뭔가 다 그 똑같은 거죠. 뭐 자기가 보고 싶었던 마음도 그것도 다 나니까. 자기가 보고 싶단 마음이요? 예를 들면? 아니 그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행동이나 그런 것도 다 나니까. 아, 내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진짜 나니까 네. 그걸 다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나하고 진짜 남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나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글에서 어떻게 녹여내요, 민서는? 글을 쓰기도 자주 쓰잖아요, 민서도. 간단한 글이라도. 네. 그러면 민서는 글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쵸. 그죠? 글을 많이 읽어서 뭐 호응이나 문장을 자연스럽게 쓰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민서 네. 스스로 선생님이 볼 때도. 네.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정말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할 수 어른도 있어요. 어려워요, 그게. 내가 정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뭘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한 줄로 아주 쉽게 표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간추리고 간추려서. 차라리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는 쉽거든요. 네. 왜냐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진짜 내 친구 찾는 일이 어렵지. 그냥 약간 조금만 깊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내는 게 인생 같은 거라는 생각이 선생님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골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긴 지문도 결국은 한 마디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비문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그럼 그 한마디를 찾아내는 거. 그게 책을 읽는 과정이고 글을 쓰는 과정도 내 한 문장을 거기다가 녹여내는 거예요. 꼭 암호처럼. 그래서 꼭 나랑 비슷하고 결이 비슷하고 문의가 비슷한 사람이 그 문장을 알아내는 거. 그게 되게 약간 예술 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근데 음악도 그렇잖아요. 뭔가 막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속에 녹여 있는데 말하고 싶은 건 하나죠. 근데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나만 딱 얘기하지 않잖아요. 시도 암호 같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람이 해독하기 어려운 그런 암호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가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 어렸을 때는 했던 것 같아요. 민서는 글을 잘 쓰고 싶나요? 잘 쓰고 싶죠. 이유는요? 글을 잘 쓰면 나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하나라도 생긴 거니까. 그럼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할까요?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할까요? 전 둘 다 비등한 것 같아요. 비등비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많이 읽는다고 많이 잘 쓸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읽지 않으면 아예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네. 그러면은 민서가 생각하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래 친구에게 얘기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다면? 글을 많이 읽어보고 필사를 하는 거. 필사. 필사에 대해서 선생님도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필사는 그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똑같이 외워서 쓰라는 건 아니고 그냥 문장 보고 내가 마음대로 한번 읽고 써보고 되게 극단적으로 느리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조사를 썼는구나 이런 것도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간결하게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이 빨강 연필을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단지 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와 화해하게 되나요? 그렇죠. 엄마는 글을 쓰는 아이를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상을 받았다는 건 뭔가 진정성 있는 글을 썼다는 거잖아요. 진짜 날 것에 나를 보여줬다.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상을 받지 않고 어쨌든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자기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또 썼나요? 주인공이? 민호가? 아니 나는 외롭다 뭐 이런 거 써요. 그거를 엄마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되게 가슴 아파했을까요? 네. 민서도 일기를 쓰잖아요. 근데 민서가 일기 쓰는 거를 누가 볼까봐 진실의 감정을 안 쓴 적 있어요? 아니요. 일기는 없어요. 일기는 없어요. 그럼 누가 보면 어떡해요? 학교 선생님이 볼 수도 있고 엄마가 볼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되게 건강하네요. 근데 일기에 쓰는 감정이 건강한 감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부정적이고 누가 안 됐으면 좋겠고 밉고 싫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순간의 감정을 그렇게 일기에 녹여내진 않아요? 녹여내긴 녹여내요. 근데 그게 부끄럽거나 남한테 들키고 싶지 않거나 이런 감정이 들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비룡소 아까 민서가 비룡소 책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비룡소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는데 비룡소 출판사의 책은 어떤 게 좋아요? 어떤 주제가 많아요? 가족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네. 민서는 가족에 대한 소설이 있고 또래나 사랑에 대한 소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이렇게 더 와닿아요? 또래가 또래에 대한 얘기? 또래 친구들?
거기서 문학동네 얘기하면서 네. 거기에서는 또래 간의 얘기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많이 공감되나요? 공감되죠. 근데 그렇게 모든 학생 요즘 애들은 되게 개인화돼 가지고 네.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나요? 하죠. 개인화됐어도요? 네. 되게 고양이 같은 그런 세대인데도요? 네. 혼자 많이 있지 않나요? 핸드폰 하면서? 아니요. 그건 남자나. 아, 남자애들고 여자애들 아직도 또래 집단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막 엄마랑 아빠랑 뭐 싸우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때 되게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얘 네. 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서도 엄마 아빠랑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엄마랑 아빠랑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때 네. 그때 느꼈던 감정을 글로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렴풋하게 기억난다면 어땠어요? 무서웠죠. 무서운 감정이 가장 컸었어요? 네. 안 싸웠으면 좋겠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면 그래도 결국은 화해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냥 안 맞아서 싸운 거니까 언젠가는 그치겠지. 언젠가는 그만두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화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어차피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요? 민서는 사랑하면 싸움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해야죠. 왜요? 뭔가 서로를 배려하다 보면 점점 싸움이 커지길 마련이니까. 사랑하니까 싸울 수도 있는 거다? 네. 그러면서 맞춰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는 반은 엄마고 반은 아빠잖아요. 네. 근데 서로가 싸우면 내 반쪽끼리 싸운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선생의 마음에는. 그래서 누구 편을 들까?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가 엄마를 미워하면 내 반쪽을 엄마가 미워하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빠랑 엄마랑 많이 싸우진 않았는데 선생님 아빠는 외국에서 많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오시니까 네. 불만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생활 양식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싸울 때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반쪽을 우리 엄마가 미워하면 어쩌지? 이런 모습을. 그리고 원래 많이 닮았거든요. 선생님이 아빠를. 그러면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엄마가 아빠랑 똑같다고. 그런 얘기가 굉장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 엄마를 닮은 난데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는데 양쪽 다 내 반쪽들이 나를 싫어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가운데가 뚫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3, 4학년 때. 그래서 그냥 민서의 감정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 줄 평으로 하자면 빨간 연필 모자 관의 이야기. 모자 간의 이야기. 네. 그리고 평점은요? 저는 5점 만점에 4.5점. 이게 막 글을 잘 쓰는 무슨 연필 시리즈는 많잖아요. 네. 글을 잘 쓰게 되는 거. 그거에 비해서 이거가 특별히 좋은 점이 있단 뭐예요? 뭔가 그런 것만 다루면 되게 유치한데 되게 모자 간의 갈등도 넣어놓고 그래서 되게 뭔가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해가 한편으로 되는 공감이 잘 되는 공감적 재미가 있었군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민호한테 한마디 하자면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힘내라고. 언젠가는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지나가는 길이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은 민서가 스스로 빨간 연필을 만드는 날을 선생님이 응원한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네.